안녕하세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깡돌입니다. 최근 MZ세대의 잦은 퇴사, 그리고 그냥 쉬는 청년이 계속 늘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자주 보입니다. 물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이런 청년 세대가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도 하지만 이번 영상에선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다 여러 사회복지 현장 경험이 있는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는 10년간 요양병원 한 곳, 그리고 정신병원 두 곳, 정신건강복지센터 한 곳을 거쳐 이제 현재 직장인 정신장애인 주간재활 시설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직장을 자주 바꾼 것이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여러 이직을 하면 결국 취업에 감점이 된다는 좀 말을 많이 듣기도 했는데 실제 젊을 때 여러 곳을 경험을 해보니까 현장별 실상을 알게 되기도 하고 나름 멘탈 잡는 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되었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각자 여기 보시는 분들도 여러 퇴사 경험에 따른 여러 사유들이 있을 텐데요. 제 첫 번째는 기질적인 특성이었습니다. 남들 평판에 좀 더 의식하고 좀 예민한 탓에 새로운 곳에 가면 처음에 업무를 빨리 익히고자 좀 많은 열성을 발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성격 덕분에 일은 좀 금방 배우는 편이었던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적응 후엔 사업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기도 하고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좀 일을 많이 맡게 되더라고요. 에너지가 이게 왕왕 넘칠 땐 사고의 확장이 좀 빨라지게 되는데 적정선에서 좀 멈춰야 했다는 것을 지금이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남들이 잘한다 하니까 새로운 일을 확장을 하게 되죠. 결국 혼자 지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계속 커지게 됩니다. 내가 버려놓은 일은 있는데 고정적으로 해야 할 회원 사례 관리 업무에도 좀 영향이 가는 건데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나는 항상 왜 이럴까 하는 부정적인 자괴감으로 가는 패턴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관리 구분이라고 하죠. 중등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따라 어떤 회원들에게는 얼마씩 연락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이 바빠지고 정신적인 심리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단순한 연락하는 것도 많이 버거워지고 밀리기도 하게 되죠. 저는 이제 센터도 경험을 해봤었는데 저에게 더 큰 문제 상황은 현재 직장인 정신장애인 주간재활 시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센터는 이런 비대면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회원과 접촉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일하는 이곳 시설은 매일 회원들과 마주보고 업무를 함께하며 회복 계획을 소통하는 이런 운영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밀린 업무로 잔뜩 예민해진 상황에서 표정 관리도 안 되고 회원들과 일상 소통에 나가는 것에서부터 로딩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해결 방식 문제였습니다. 저는 내향성이 상당히 강한 성격이라 스트레스가 생기더라도 사람들과 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좀 해소를 하는 편이 아니라 혼자 해소를 하는 이런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술로 많이 빠지다 보니 살은 늘게 되고 매일 하던 운동이나 이런 것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체력도 점차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 현재는 저는 육아휴직을 하며 자기계발 이런 공부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제가 좀 되돌아보니까 저만의 해결책은 무리하게 일을 늘리지 않고 업무 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들이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며 좀 해결책을 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남들 놀 때 놀 거 다 놀다 보니 해결하지도 못하고 회피하다시피 퇴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계발 도서로 잘 알고 계시는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은 저자가 자신의 견해를 꽤 직설적으로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은 왜 사람들은 일을 재미나게 하지 못하는 걸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완전히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사냥의 대상으로 삼으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뭔가 흥미가 꽂힌 것에 집요하게 파고들고 알려고 하는 이런 성향인데요. 에너지를 쏟다 보면 재미있었던 것도 결국 한두 달
얼마 지나고 나면 금세 시들해지곤 하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또 나태해진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자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들을 좀 둘러보다가 문득 다시 보게 되었는데, 아까 앞에 나온 것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사냥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 다시금 너무 와닿으면서 마음을 금세 추스릴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자, 문득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전 직장의 한 상사분께서 저에게 자주 해주셨던 말이 있는데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길게 생각해야 이거를 견뎌낼 수 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땐 우리가 의욕이 샘솟더라도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아예 능력을 키워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 되겠죠. 자, 앞의 말은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저의 경험에서 나온 교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깡돌이도 삶에서 매일 실수하고 데이기도 하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말한 생각들이, 제가 육아휴직 하고 있다고 했죠. 좀 복직 후에는 적용이 당연히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인용으로 나심 탈레브가 말한 안티프레질 개념을 좀 떠올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티프레질이란 프레질, 깨지기 쉬운의 반대인데, 인간은 단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예측 불가능성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라고 하죠.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게 닥치는 도전과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때그때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더욱 강해질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인드셋을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민만 하기보다 행동으로 좀 추진을 한다면 하시는 일 모두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화이팅!